정재 국장님입니다. 오늘 출마의 그런 건데요. 인상계 눈에 띄는 게 이제 복지제도 관련 신청주의를 한번 가장 먼저 없애보겠다 얘기하시는 게 최근에 좀 불행한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 복지부 장관이 이제 그 직본으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영등포구에서 그걸 좀 시범적으로 좀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기본사회도시,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사회에서 가장 큰 거는 기본소득을 뽑으시더라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가장 기본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주의부터 없애야 되고, 우리 국장님 잘 알다시피 그 신청은 복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하거든요. 구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특히 구청에서 그런 행정 데이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임산부란 소리 맞나요, 의원님? 임산부가 초기 진료를 하게 되면 산부인과에서 국가에서 신고할 것 되어 있습니다. 내가 출산 지원금 요청 안 해도 바로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진단 받으시잖아요. 장애인 진단 받고 병원 가서 장애인 진단 받는데 의원에서요 구청으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다 알고 있으면서 또 신청을 해야 그걸 줍니까? 저는 구청 단위에서 여기에 AI 행정 기법만 도입하면 저는 바로 실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큰 이슈인데 네. 이 출마 회견문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의 신속 통합 개발이 허울뿐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고 또 제가 이제 알기로도 이제 그 서울시 의회의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 도시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실 거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구청장이 되신다면 그 기존에 오 시장이 했던 그런 그 신속 통합 개발의 이제 문제점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하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그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좀 소개를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구청의 그걸 통틀어서 우리 정비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비사업 행정 자체만 저는 정교하게 플랜을 짠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알다시피 정비사업은 크게 4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주민들이 발의를 합니다. 보통 추진위원회 구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에다가 이제 발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주민이 구청에서 이걸 검토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은 제한권이라고 하는데 구청장이 제한권이 있습니다. 구청이 제안을 하면은 서울시에서는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를 해서 인가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게 다시 구청장한테 돌아옵니다. 이제 구청장에서 사업 인가권은 구청장에 갑니다. 오세훈 시장이 하는 신속통합개발 계획은 서울시에서 하는 심의 과정, 그 심의권의 심의 절차를 통합하고 준연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그 갈등이 최소한 3, 4년 걸립니다. 요 주민들의 갈등 조정관 저는 구청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다시피 그때 우리 서울시 출입기자단 단장도 여기 오셨는데 박원순 시장이 갈등 조정관 파견해서 처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구청 단위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청의 발권, 구청이 서울시로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 요게 또 3, 4년 걸립니다. 이 3, 4년 저는 1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 구청에서는 상담센터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거 정말 허울뿐입니다. 요거 누가 와서 상담을 하느냐? 세무사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옆에 우리 김용덕 사장이 계시는데 정말 복잡합니다. 왜 이 재건축 재개발 계획이 영등포에서 진척을 하지 못냐면 우리끼리 이것만 해서 모르겠는데 구청장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모릅니다. 그건 누가 하냐? 기술직 공무원 중에서요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 영등포 구청에도 딱 아는 사람이 한 5명밖에 안 될 겁니다.
저는요, 지금 현재 행정체계로 구청장이 공무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요 업무 필요하면은 우리 전문가 회사에다가 아웃소싱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 안정, 주택 공급, 그리고 도시재생, 도시개발도 기초단지장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 단호히 보여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께 인사드렸던 우리 영등포 소공인협회 우리 회장도 다녀가셨는데, 이제 그쪽 지역은 굉장히 또 심각합니다. 이제 거기는 어차피 더 밀려나가는데 여러 점 우리 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고민들을 우리 중공업 지역의 특성을 한번 좀 해결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 여기도 1가, 2가, 3가, 4가까지 쭉 나란히 있거든요. 지금 3가, 4가 쪽이 우선 1순위가 되고요. 여기는 2가 쪽인데, 2가, 1가, 여기 2가 또 건너편 1가 쪽인데, 1가 쪽은 약간 주춤하는데, 지금 곧 요 뒤쪽 철공소 쪽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빨리 비워줘야 될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 중공업 지역을 재개발 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이런 걸 꼭 필수로 지어야 허가가 납니다. 저는 우리 중공업 지역의 특성인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워낙 발전해서 진동흡수, 그러니까 그게 여기 철공소 건물들이 굉장히 고밀도, 정밀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이 없어야 된다 그래요. 충분히 가능하다 싶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영등포 경제 활성화 계획에도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아파트형 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공장입니다. 제가 우리 산업집적법 이런 법도 얘기했는데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알다시피 아파트 분양은 영등포만 해도 그냥 높은 분양가로 거의 바로 분양되는데 지식산업센터 지금도 공실은 많습니다. 저는 그 지식산업센터를 산업집적시설에 구청장에서 직접 유치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가까운 양평 일동 양평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2,500평 나대지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차장으로 영통에 빌려서는 건데, 거기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거기를 어떻게 꿈을 꾸냐면은, 저기다가는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데 그 지식산업센터를 방송미디어센터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언론인들이니까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 방송법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TV의 종합방송의 편성의 프로그램의 65%를 의무적으로 외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주 업체들이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고 또 서울 주변에 원체 사무실 값이 있으니까 주로 어디가 있냐? 영등도, 일산 저 건너 판교까지 밀려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야외에서 매번 시간에 쫓기는 우리 오토바이로 보통 배달을 한다 그러던데, 오토바이로 필 배달하면 2, 3분이면 가는 여의도, 그리고 월드컵대교 있는 게 성산동이죠. 성산동까지 하는 거, 저는 우리 방송 외주 업체들을 한 자리에 모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지원을 통해서 공동 촬영장, 공동 편집실, 공동 공개홀, 그 공개홀은 우리 영등포 구민의 우리 문화공간도 활용하고, 그 꿈을 오랫동안 꿈을 꾸었고, 방송 외주협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랑 제가 대화담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와 다 깊은 연이 있으신데, 네. 이제 김정태 예비 후보님만의 제일 강점, 비슷하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제일 이런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제 구청장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지, 아까 세종문화회관 얘기 빼고 다음에 현재 지금 가장 큰 갈등 요인이 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중앙정부 AI 시대에 전기 공급을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도심 속의 데이터 센터에 느끼는 주민들의 위협감, 그리고 지역 경제 상황 봤을 때는 우리 영등포구는 전혀 소용이 없는 지역인데, 그게 영등포구에 왜 들어오느냐? 영등포 지역이 중공업 지역이라, 여기도 중공업 지역이다. 중공업 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 센터는 공장은 아닙니다. 방송통신시설로 분류가 돼서 상업지역도 주거지역도 거주가 가능한데 왜 다 땅을 버리고 영등포에 몰려오느냐? 이 중공업 지역의 특성이요. 5, 6분 거리마다 변전소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오래 사시는 선배님들은 알다시피 우리 곳곳에 변전소 있던 설치들 기억나시죠? 그거를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한 93년부터 지중화를 다 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곳 인근에는 고압 변전소가 있습니다. 전기가 풍부하기 때문에 영등포로 몰려오는 거거든요. 다 알다시피 데이터 센터 사업권은 현금화를 낳는 사업이랍니다. 고수익이 보장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그 재량권은 영등포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 발전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우리 소셜 믹서, 사회적 믹서입니다. 우리 SH국의 사장님 거기 들었어요. 그를 위한 공공기여거든요. 고가의 황금알을 낳는 그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한 개가 완공이 됐는데 아직 입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큰 빌딩에 근무하는 사람이 단 8명이랍니다. 그 8명이 근무하는 지역이 우리 지역에 무슨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옆에 구로구도 우리 영등포랑 비슷한 상황인데 거기는 아직 한 건도 인허가가 안 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청과 시행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인데 네. 이 출마 회계문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의 신속 통합 개발이 허울뿐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고 또 제가 이제 알기로도 이제 그 서울시 의회의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 도시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구청장이 되신다면 그 기존에 오 시장이 했던 그런 그 신속 통합 개발의 이제 문제점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하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그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네. 좀 소개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우리 구청의 그걸 통틀어서 우리 정비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비사업 행정 자체만 저는 정교하게 플랜을 짠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알다시피 정비사업은 크게 4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주민들이 발의를 합니다. 보통 추진위원회 구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구청에다가 이제 발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주민이 구청에서 이걸 검토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은 제한권이라고 하는데 구청장이 제한권이 있습니다. 구청이 제한을 하면은 서울시에서는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를 해서 인가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게 다시 구청장한테 돌아옵니다. 이제 구청장에서 사업 인가권은 구청장에 갑니다. 오세훈 시장이 하는 신속통합개발 계획은 서울시에서 하는 심의 과정, 그 심의권의 심의 절차를 통합하고 준연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그 갈등이 최소한 3, 4년 걸립니다. 요 주민들의 갈등 조정관 저는 구청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다시피 그때 우리 서울시 출입기자단 단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박원순 시장이 갈등 조정관 파견해서 효과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구청 단위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청의 발권, 구청이 서울시로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 요게 또 3, 4년 걸립니다. 이 3, 4년 저는 1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 구청에서는 상담센터 기사를 만들었는데 이거 정말 허울뿐입니다. 요거 누가 와서 상담을 하느냐? 세무사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옆에 우리 김용덕 사장이 계시는데 정말 복잡합니다. 왜 이 재건축 재개발 계획이 영등포에 진출을 하지 못냐면 우리끼리 이것만 해서 모르겠는데 구청장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모릅니다. 그 누가 하냐? 기술직 공무원 중에서요.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 영등포 구청에도 딱 아는 사람이 한 5명밖에 안 될 겁니다. 저는요, 지금 현재 행정체계로 구청장이 공무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요 업무 필요하면은 우리 전문가 회사에다가 아웃소싱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 안정, 주택 공급, 그리고 도시재생, 도시개발도 기초단지장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 반드시 보여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께 인사드렸던 우리 영등포 소공인협회 우리 회장도 다녀가셨는데 이제 그쪽 지역은 굉장히 또 심각합니다. 이제 거기는 어차피 또 밀려나가는데 여러 점 우리 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고민들을 우리 중공업 지역의 특성을 한번 좀 해결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 여기도 1가, 2가, 3가, 4가까지 쭉 나란히 있거든요. 지금 3가, 4가 쪽이 우선 1순위가 되고요. 여기는 2가 쪽인데, 2가, 1가, 여기는 2가 또 건너편 1가 쪽인데, 1가 쪽은 약간 주춤하는데, 지금 곧 요 뒤쪽 철공소 쪽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빨리 비워줘야 될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 중공업 지역을 재개발 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이런 걸 꼭 필수로 지어야 허가가 납니다. 저는 우리 중공업 지역의 특성인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워낙 발전해서 진동흡수, 그러니까 그게 여기 철공소 건물들이 굉장히 고밀도, 정밀 시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동이 없어야 된다 그래요. 충분히 가능하다 싶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영등포 경제 활성화 계획에도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아파트형 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공장입니다. 제가 우리 산업직접법 이런 법도 얘기했는데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알다시피 아파트 분양은 영등포만 해도 굉장히 높은 분양가로 거의 바로 분양되는데 지식산업센터 지금도 공실은 많습니다. 저는 그 지식산업센터를 산업직접시설에 구청장에서 즉각 유치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가까운 양평 일동 양평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2,500평 나대지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차장으로 영통에 빌려 쓰는 건데 거기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거기를 어떻게 꿈을 꾸냐면은 저기다가는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데 그 지식산업센터를 방송 미디어 센터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언론인들이니까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 방송법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TV의 종합방송의 편성의 프로그램의 65%를 업무적으로 외주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주 업체들이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고 또 서울 주변에 원체 사무실 값이 있으니까 주로 어디가 있냐? 영종도, 일산 저 건너, 판교까지 밀려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야외에서 매번 시간에 쫓기는 우리 오토바이로 보통 배달을 한다 그러던데 오토바이로 필 배달하면 2, 3분이면 가는 여의도 그리고 월드컵대교 있는 게 성산동이죠. 성산동까지 하는 거 저는 우리 방송 외주 업체들을 한 자리에 모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지원을 통해서 공동 촬영장, 공동 편집실, 공동 공개홀, 그 공개홀은 우리 영등포 구민의 우리 문화공간도 활용하고 그 꿈을 오랫동안 꿈을 꾸었고 방송 외주협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랑 제가 대화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와 다 깊은 연이 있으신데 이제 김정태 예비 후보님만의 제일 강점, 비슷하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제일 이런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제 구청장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지 아까 세종문화회관 얘기 빼고 현재 지금 가장 큰 갈등 요인이 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중앙정부 AI 시대에 정기 공급을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도심 속의 데이터 센터에 느끼는 주민들의 위협감 그리고 지역 경제 상황 봤을 때는 우리 영등포구는 전혀 소용이 없는 지역인데
그게 영등포구에 왜 들어오느냐? 영등포 지역이 중공업 지역이라, 여기도 중공업 지역이다. 중공업 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 센터는 공장은 아닙니다. 방송통신시설로 분류가 돼서 상업지역도 주거지역도 거주가 가능한데 왜 다 땅을 버리고 영등포에 몰려오느냐? 이 중공업 지역의 특성이요. 5, 6분 거리마다 변전소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오래 사시는 선배님들은 알다시피 우리 곳곳에 변전소 있던 설치들 기억나시죠? 그거를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한 93년부터 지중화를 다 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곳 인근에는 고압 변전소가 있습니다. 전기가 풍부하기 때문에 영등포로 몰려오는 거거든요. 다 알다시피 데이터 센터 사업권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랍니다. 고수익이 보장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그 재량권은 영등포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를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 발전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우리 소셜 믹서, 사회적 믹서입니다. 우리 SH국의 사장님 거기 들어갔어요. 그를 위한 공공기여거든요. 고가의 황금알을 낳는 그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한 개가 완공이 됐는데 아직 입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큰 빌딩에 근무하는 사람이 단 8명이랍니다. 그 8명이 근무하는 지역이 우리 지역에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옆에 구로구도 우리 영등포랑 비슷한 상황인데 거기는 아직 한 건도 인허가가 안 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청과 시행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